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중요한 이슈죠.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당대표도 이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자, 이걸 주의해서 봐야 될 영상 저희가 꼽았어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의 영상 보시죠. 미국의 시선이 중동을 떠나 동북아로 향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국민을 갈라치기에 바쁘고 전쟁에도 또 이 이재명 위중한 대통령입니다. 시기에 한가롭게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갈라쳐서 한가롭게? 권력을 한가롭게 유지하는 순방길에 자리가 나섰다?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이는 어떤 정치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아니, 요거 잠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영상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문장이 네.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 영상 맞죠? 네. 와, 이렇게 네. 아니 이걸 이렇게 연결시킵니까? 이해주의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제 종편이나 뉴스 채널 같은 데를 나가게 되면 네. 이제 반대 보수 쪽 패널 분들이랑 이렇게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화법이 딱 저겁니다. 기승전 이재명. 아, 장동혁 대표 영상 우리가 여러 번 봤거든요. 지난주에도 계속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자, 일단 요거 좀 보러 갈게요. 이 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순방길을 나섰다. 지금 싱가포르 가고 있잖아요. 네.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전제가 미국의 시선이 중동을 떠나 동북아로 향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사적으로 뭐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야당의 지도자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네. 설명이 그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의 전제 아닙니까? 근데 이 전제에 대한 설명 없이 그다음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국민을 갈라치기에 바쁘고 유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순방길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게 안 물론 되는 이 내용도 있긴 있었어요. 네. 이란 사태는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라면서 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 부분은 그 자체가 저도 이제 전문을 보긴 했는데 네. 그 자체가 야당 지도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제기할 만한 그러니까 왜 그런 불안을 조성합니까? 사실 그게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는 사실인데 네. 그런 문제고 근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벙커라도 들어가 있어야 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그러니까 거기에 요구죠. 대한 대안, 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러한 대안이 있는데 이걸 채택하지 않고 순방길에 떠났다거나 부동산에 집중해서 우린 불만이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싫다. 그리고 순방길이 누구처럼 비행기에다가 막 소주를 박스채로 싣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가롭죠. 좋은 네. 시간 보내십시오. 막 네. 이러면 하겠지만 숨가쁘게 외교를 한 겁니다. 지금처럼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갈 때는 오히려 이런 순방에서 우방을 더 만들고 우리의 위상을 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또 한가롭게 그러니까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아니 싱가포르랑 뭐 아까 뭐 발표하는 거 보니까 싱가포르 총장 발표하는 거 보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 이거 SMR 한국과 협력하기로 MOU 체결도 하고 이거 SMR 국민의힘이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거를 한가롭게 한 건가 싶네요. 대통령의 순방 애교를 정치 쇼라고 얘기를 할 거면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지금 정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싱가포르 갈 때가 아니라 북한하고 미국하고 외교 채널을 돌려서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자고 하든가 우리가 그러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죠. 이런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때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순방길을 떠나더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의회에 공개해달라. 뭐 이런 요구라면 최소한 앞뒤는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도 맞죠. 그러니까 정치쇼라고 이걸 비판할 거면 네. 싱가포르에 간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지적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공격이 벌어진 거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건데 이거랑 연결지어서 이재명의 부동산 얘기를 했다가 해외 순방은 정치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구조면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적 주장들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지를 이렇게 이제 딱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네. 문장이죠. 연휴 때 꾸는 꿈도 이것보다 맥락이 있어요. 좀더 이 정도보다는 맥락이 있다. 네, 과연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SMR 협력하기로 한 거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싱가포르 순방 성과에 대해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궁금해집니다. 부동산 얘기도 해볼게요. 자, 부동산으로 국민을 갈라치기에 바쁘고 아니 정말 맥락 없이 이렇게 계속 이재명의 부동산을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장동혁 대표는 6채의 주택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주택 팔면 저도 팔게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 보시죠. 지금 6채 빨리 파셔야 된다니까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돼요. 예. 이거 다 주택자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끝나고 우리 같이 고기 대통령 발언은 바를게요. 정말 6채 이런 중에서 거 보면 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5채는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 채는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 주의 영상 네. 보셨는데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유튜버들 대단하다. 이거 유튜버 아니었으면은 대통령 팔면 팔겠다는 말이 우리가 담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 그렇죠.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요? 유명한 정치인들 따라다니면서 지금 계속 저런 질문을 해서 결국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말 소중한 네, 영상인데 근데 대통령이 팔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본인은 팔지 않고 5채가 다 실사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제를 하고 갈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다주택자한테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네. 거기에 그게 이익인지를 잘 살펴보라고 했고 그렇죠. 본인이 나서서 본인이 팔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한 말만 지키면 되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6채 중에서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대신 해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 본인이 한 얘기는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사실 딱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변인 통해 해명시키고 근데 이 한 채 내놨다는 것도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의도에 계신 분들 국민의힘 쪽 분들 네. 만나면 이제 꿈꿨던 시나리오가 어떤 거냐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올라. 근데 집값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부동산 망국론이 등장하기 시작해. 그러면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이 그걸 열심히 써줘. 네.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밑에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해. 그러면 네. 우리한테 뭐가 와? 기회가 와.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여의도의 네. 로직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근원적 불안이 노출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게 네. 6채 중에 한 채를 파냐 안 파냐 장동혁 대통령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 담론에서는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더 친화적인 우리가 늘 우위와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라고 하는 네. 근원적 불안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도 당신도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되게 원초적인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과거 같았으면 먹힐 수도 있는 공격이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그렇게 1주택만 가지라고 강조를 하지만 대통령도 실제는 다주택자다. 이건 굉장히 직관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주택자 아니었죠. 그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네. 그 집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거보다 더한 시그널이 없거든요. 그쵸, 야 그쵸. 대통령도 이제 이걸 안 한다.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질문은 본인들이 1차적으로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 근데 네. 대통령 팔았어요. 그러면 당황스러워. 네, 이거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외통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일단 팔아야 소위 말해서 쌤쌤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안 팔면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 오피스텔은 2억밖에 안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2억이냐 뭐 그게 중요한 25억이냐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에 지금 불안 때문에 잠식당하고 있다. 이게 좀 보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네. 와중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페북을 보면 자기가 샀던 가격으로 내놨다고 써 있어요. 아, 샀던 가격만 얘기합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실제로 거주하던 1주택인데 시간이 뭐 수십 년 흘러서 이만큼 차익을 얻었어. 이것도 이렇게 비판하던 장동혁 비판하는데 대표가. 본인은 손해 보지 않게 내가 샀던 가격으로 내놨더니 안 팔린다라고 아, 하는데 손해봤던 가격에 내놨더니 네, 안 네, 팔린다. 근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확인된 거 맞나요?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본인 주장이에요. 본인 피셜. 본인 피셜. 네. 본인 피셜 그렇게 했는데 안 팔린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싸게 내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호가가 너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2억에 이만큼에 샀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못 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은 우리가 다 알지만 전 국민이 그런 재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네. 가격을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그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가격에 맞춰서 내놓으면 팔리겠죠. 네. 근데 정치 행위를 하고 싶으면 네. 그런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아서 파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네. 손해조차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이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판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했죠. 원래는 내가 거주하던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관저 들어왔으니까 거주 안 하는 아파트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묵혀두고 전세 주느니 내가 이걸로 ETF 투자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내가 정책 때문에 판 게 아니라 내가 돈 벌려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판 거야. 그게 대통령님 뜻입니다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더 정책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조차 집을 팔고 ETF에 몰빵을 해준다.
자기 자산을 줄이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믿게 되고 이걸 신뢰라는 자산을 저희가 쌓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두 가지 확신을 국민들한테 그렇죠. 주고 있는 거죠. 이제 다시 그 말씀하셨잖아요. 퇴임한 다음에 ETF로 더 불린 돈으로 다시 사겠다. 네. 떨어진 네. 부동산을 사겠다. 이건 두 가지예요. 부동산은 떨어질 것이다. 네. 주식은 오를 것이다. 네. 아, 이렇게 확신에 찬 대통령의 행동이 있었는데 오늘 싱가포르에서도 이 부동산 관련 언급을 또 했습니다. 결코 한가한 순방이 아니었어요. 네. 싱가포르랑 계속 협상하면서 뭐 5개 MOU 맺고 뭐 FTA 뭐 공동선언 채택하면서도 지금 부동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만큼 의지 보여주는 건데 오늘 네 번째 영상 보고 가시죠. 정치인들 보고 너 높은 자리 갔으니까 너부터 팔아라. 이재명 팔았으니까 잘했다. 용기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덕적 선택이 돈이 아니라는 되면 거죠. 네. 사는 거고 돈 안 되면 사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사겠죠. 그렇죠. 그게 자본주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투기하는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투기를 하도록 방치하거나 아니면 조장한 제도를 만든 정치인, 네. 정부가 잘못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죠. 네. 최소한 우리 국민들께서 저한테 대한민국에 국정을 맡긴 이유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 좀 고쳐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뭐 경제적 이유로 팔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이제 말하자면 뭐 소위 말하는 입말로 귀에 들어오는 연설을 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에 따라 네. 평가를 하는데 저는 요새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더 한 수 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뭐 처음 투자 입문할 때 뭐 ABC로 듣는 얘기죠. 돈 되니까 하는 거야. 그쵸. 이건 모든 것의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집을 판 행위를 보통은 이제 공직자가 윤리 차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 시선의 문제로 이거를 이제 많이 설명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게 나한테 더 경제적 이득일 것 같아서 파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대통령이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엄청난 시그널이 되는 얘기죠. 그렇죠. 과거 정부에서는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거나 뭐 사는 게 아니다, 바잉하는 게 아니라 리빙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념적으로 다가갔다면 그거 돈 안 돼. 이거만큼 네. 확실한 네. 시그널을 줘서 난 그것보다 더 돈 잘 되게 하는 대안도 줬어. 그리고 이건 이제 앞으로 정부가 돈 안 되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게 만드는 것.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정책 이거는 투기란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정부 정책이 집값을 올리게 만든 게 문제야.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정구승 변호사는 할 말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왜냐? 2019년도에 집이 집값이 막 오르기 그 직전에 직전. 집을 자가를 팔았던 분 아닙니까? 제가 아까 그 워딩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이거를 왜 외우고 있겠습니까? 갑자기 슬퍼지네요. 네, 저도 너무 그걸 믿었던 슬펐어요. 거죠. 그때 당시 정부 정책을 믿었다가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벼락거지가 된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그 신뢰 자산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거의 불신으로 다가왔고 오히려 네. 신뢰보다는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정부가 오르지 못하게 하는 곳을 가라. 거기를 네. 사면 부자가 된다. 네. 여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면 거기를 사면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죠. 대통령이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산을 다 ETF로 옮겼잖아요. 네. 이제는 정말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 되는 네.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 주식이 확 떨어졌어요. 그거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막 운다고 뭐 정책 안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부동산은 왜 다주택자가 막 울고 난리가 나면은 이렇게 국민의힘에 난리가 나는 겁니까? 그게 부동산 불패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뭐 제도적, 정서적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렇게 대통령이나 혹은 이전 정부까지 대통령이나 정치 책임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야 강남 집값이 떨어지겠냐? 다 사람들 강남 살고 싶어 하는데 한강변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겠냐? 사람들 다 거기 살고 싶어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 장소성에 대한 제한 가치가 실제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리 속에서 형성되어 왔던 거고 네. 그 심리를 왜냐하면 제도나 거기 그 정책 결정권자들의 욕망도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뒷받침한다라고 믿어왔던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들이 부조리한 예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끝내겠다. 그래서 실제 돈 버는 사람들은 정상적이니까 예를 들면 다른 나라처럼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 한 채가 자기 노후의 전부인 사회인 구조가 쉽게 변하지 않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투자 시장이라든지 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의 설계도를 내가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부동산과 관련해서 강경 발언을 했고 너무 메시지가 잦다 이런 비판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대통령이 이 정도 의지를 보여줘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네. 부동산 안 지금까지 네. 안 믿어왔죠. 네.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저렇게 선량한 분도 계시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 야 이거 어쨌든 한바탕 그냥 소나기야 지나가면 어차피 다시 환원되게 돼 있어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강도 높은 메시지를 잦게 내는 이유 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야 이 X는 직접 썼네 이거는 이재명의 말이 느껴지네 네, 네. 이런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내가 이걸 진짜로 한다 이래야 시장이 이제 말하자면 선행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가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말하자면 싸우고 있는 그거라고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가서 만약에 이런 게 늦춰지면 또 언론에서 나올 거예요. 70대 노부부 강남에 사는 노부부 이야기, 네. 30대 뭐 전문직 직장인들 강남에 집 못 산다 네. 뭐 이런 거 나올 텐데 영끌해서 샀는데 이게 웬 날벼락.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집을 매매한 거에 대해서 그 전월세 규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있어서 이거 결국에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비판을 했는데 그거 그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27억 네. 대출을 하면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준비하면서 봤는데 한 달에 1,125만 원을 이자만으로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와. 지금 근데 27억짜리 아파트 강남에 너무 넘치죠. 사고 넘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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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집을 얘기하면서 대출을 열어라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은 그 대출을 열어서 27억을 받는 사람도 사실은 그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캐시 부자만 사는 거 아니냐 했던 그 캐시 부자들밖에 못 사요. 네, 네. 어떻게 월 1,125만 원을 이자로 내면 원금도 아니고 이자만 내면 네. 삽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명히 또 여러 가지 비판이나 뭐 왜곡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엑셀 등판해서 네. 계속 부동산을 때려주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장동혁 대표를 의식해서 쓴 건지 X에 지금 글을 쓴 게 있는데 다주택자들한테 팔기 싫다면 그냥 둬라.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국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 사회로 가는 길이라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일관된 입장을 집권 초기부터 쭉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더욱더 신빙성이 가고 그리고 뭐 그래요 뭐 분당집 팔아서 성남집 팔아가지고 돈 번 거 맞죠. 근데 당당하게 난 경제적 선택을 한 거야. 그게 배 아프면 너네도 팔아. 너네도 빨리 싸게 내놔.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때도 다주택자들 집을 팔라고 했는데 저항하는 관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나는 집은 버려도 집은 못 버리겠다 이런 관료들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대서특필되기 시작합니다. 야 맞아요. 이거 정부 내에서도 저항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부동산을 형성하고 있는 8알은 심리예요. 그러니까 네. 이 심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야 이거 잠깐 지나가는 거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본인을 집하는 걸로 시그널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팔지 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너의 선택이야. 너의 선택이야.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투자는 상당 부분이 심리인데 서늘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아, 이거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건가? 이게 진짜 꺾이나?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빠른 시점에 너무 고점이 왔기 때문에 네. 그 지점 어딘가에서 투자를 한 사람들은 만약에 이게 그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손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압박.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 대출이자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어떻게 유지되는 거냐면 대출 이자를 꾸준히 막 힘겹게 갚아가지만 한 번에 부동산을 팔 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는 동안은 사실 이자를 갚는 동안은 너무 고통스럽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 기간을 이거를 내가 버티지 말까? 그냥 지금 집을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심리를 지금 자극하고 있고 이게 대통령이 한 일주일 열흘 넘어가니 메시지를 내니까 강남 집값이 호가가 떨어지는 효과로 발생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호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실제 매물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야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이게 이런 심리로 네.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말하자면 메커니즘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부동산에는 정권은 5년이고 부동산은 영원하다. 이런 말도 있었고 잠깐만 버티면 된다라고 네. 하고 봐봐 5월 그때 이제 중과세 이후에 뭐 네. 대책 새로 안 나오잖아. 그때 사실 지금만 그 공포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 지나서는 다시 부동산이 이길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이거를 발화한 사람이 과거에 다른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항상 해왔던 이재명이잖아요. 네, 네. 클래식 이재명 이제 내 성격 까먹었나 나오기 시작하면 한다고 하면 결과를 만들어냈던 진짜 하는 이재명이었죠.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포 심리나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선 공포 심리나 여기에 대해서 하겠구나라는 신뢰가 아마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5년이면 끝나. 버티면 돼. 이게 정말 셌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재명은 해왔거든요. 네. 내 성격 까먹었나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진짜 개곡도 했고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 뭐 지지자들도 5천 얘기할 때 심지어 그거는 목표다. 임기 내에 하면 되는 목표다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5천으로 떨어지면 이제 붕괴 소리 나올 거거든요. 나오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이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상호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부동산 관련된 강경 발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서 버티고 있는 건 증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부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설득력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뭔가 적극적인 태클을 거는 거가 부담스러운 네. 상황.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집값이 오르고 다주택자들만 돈을 버는 세상을 옹호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네.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드라이브를 걸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약간 지금 이걸 왜 하는 거냐. 이게 얼마나 폭발력이 있고 예민한 문제인데. 선거 앞두고. 선거 앞두고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또 다 달라요. 이해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예를 들면 강남 서초와 뭐 예를 들어서 도봉 노원도 달라요. 네. 이게 굉장히 또 마이크로하게 보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당에서는 부담스러워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현재까지는 컨트롤을 해 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굉장히 폭발력 어쨌든 네. 제일 큰 이슈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마다 이렇게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더 많이 지지하는 보수 정당과 또 보수 언론들은 계속 약자를 내세워서 그 케이스를 강조해서 아까 뭐 70대 노부부 얘기도 했지만 그런 전략이 굉장히 그동안 먹혀왔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전월세 부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전월세 부족. 전월세는 사실 서민들이 사는 방식 자가보다는 서민인 거잖아요. 근데 전월세가 부족해진다고 공격을 하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정 정도 시장 논리상으로는 맞는 얘기가 될 수 네. 있죠.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주변에 제 또래 이제 네. 말하자면 뭐 주택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야 거기 세입자가 있는데 그걸 내보내줄 돈이 없고 대출을 못 받으니까 빼줄 수가 없고 뭐 이래서 이사를 못 가고 있어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이크로하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는 문제. 뿐만만 존재한 트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베네핏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없이 어쨌든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야 그동안 너무 비상성적으로 집값이 올랐어. 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부동산 관련 취재를 했던 게 한 4, 5년 전인데 네. 그때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30억대, 40억대였어요. 그래서 후배랑 이제 후배 계좌랑 그걸 보면서 야 여기 이걸 왜 사냐?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눈물 나오는데. 예, 30억, 40억대 그 아파트가 지금 70억, 80억대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4, 5년 전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해서 먹히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이 먹히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거를 지난 4, 5년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비정상적이긴 하다. 그럼 이걸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사회적 의미와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의 수요나 욕구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그게 서울시내의 부지를 영끌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1차적으로 나와서 약간 좀 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야당이나 보수지나 경제지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계속적으로 야 이 사람 뭐 신혼 첫 전세인데 대출이야 뭐 이렇게 꼬여갖고 못 들어간다. 집도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올 텐데 여기서 속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주택은 대부분 투기 조장 지역이 한 20억 넘는 전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일반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전세라고 하는 키워드로 서민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그런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그 5년 전, 10년 전 사례였다고 한다면 신혼집 부부가 못해요라는 게 말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아파트들은 어떠한 노동을 통해서도 절대 가질 수 없는 맞습니다. 집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해가 되고 또 이제 기성 언론이 그 언론 지형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꼬집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야당과 경제지들의 공격이 좀 더 안 먹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자, 우리 새로 집을 살려고 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LTV, DSR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 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왜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를 이렇게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그렇죠. 대출을 왜 처음 받았던 대출을 계속 연장해줘? 처음 좋은 조건을 받았던 거를 왜 계속 연장해줘? 이거 연장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은행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들이 더 큰 고객이니까 손님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자 수익이 네, 어마어마하니까.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공공재로서 제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섞여 있는 재화고.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더라도 그 물건의 가격을 궁금해하는 굉장히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대응을 해서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내놔도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법에 뭐 솔루션들을 이겨낼 수가 없고 결국엔 이제 호응해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 강북에 평당 2천만 원대 아파트가 분양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몇 년 전인데 지금은 강북에 4천만 원대 분양을 해도 아파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심리들이 있어요. 네. 오히려 2천만 원대 아파트는 분양이 안 돼도 그러면 이런 이거는 제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기세를 잡는 건 중요하지만 5년 내내 굉장히 말하자면 인내심을 갖고 관리해 가야 갈 수밖에 네.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이 남았다. 아까 많이 말씀드렸던 남았다. 금융기관 장들이 이제 슬슬 한 명씩 불려나오기 시작하겠죠. 은행들 정말 아니 그동안 네. 얼마나 돈을 많이 네, 벌었으니까 사실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그 이익을 내는 건 사실은 그 금융기관 그 자체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정말 1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모든 부가가치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마치 다른 데나 뭐 그 주식이나 증권으로 돌려서 금융기관들이 그쪽에서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내는 방안을 만들어내죠.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이쪽도 지금까지는 돈 놓고 돈 먹기만 했던 건데 네. 그런 거 바꾸도록 아마 정부가 네. 다양한 정책을 갖고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